여러분, 중국 굴기 쓰나미다. 그래서 우리 수출에까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일단 이걸 한번 보세요. 7월 대중 수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잖아요. 5억 7천만 달러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7월만 적자가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적자가 벌써 3개월째입니다. 3개월째. 5월에도 10억 9,900만 달러가 적자였죠. 6월에도 12억 1,400만 달러가 적자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까지 적자만 하더라도 3개월 동안 28억 달러가 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 무역 수지는 아직까지 흑자지만 이 흑자가 지금 중국의 어떤 굴기로 인해서 적자로 바뀔 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굴기 하니까 이게 뭐 중국이 그냥 마구마구 흩어서 내 편을 만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굴기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굴기라는 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중에 반도체 한번 보세요. 반도체. 반도체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2.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7월입니다. 7월. 물론 7월입니다. 7월에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자체가 이 굴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중국은요, 반도체 굴기, 아니, 제조 2025라는 걸 내세워서 말입니다. 10개 첨단 제품에 대해서 세계 1등이라는 굴기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말입니다. 지금 10개 첨단 업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신의 한 수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 반도체가 중국의 기술이 굉장히 빨리 따라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들 안 돼. 중국이 따라오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돼서 결국 미국과 중국이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반도체는 중국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 10개 첨단 제품을 세계 1등 만들겠다는 그 전략, 거의 우리 돈으로 따지면 250조를 더 투자해서 만들겠다는 그 전략, 지금 미국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미국이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어떤 제재나 또 미국의 방해나 이거와 상관없이 지금 중국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우리 반도체 수출이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어떤 핵심 산업이 지금 어쩌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이야 86.5%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것은요, 유가가 올라갔으니 또 그만큼 우리가 수출하는 수출 단가도 높이 올릴 수 있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박은 지금 29.2% 올라갔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나름대로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렇지만 반도체가 지금 최악이라는 거, 반도체가. 대한민국 수출에 거의 16%에서 20% 차지하는 게 삼성입니다. 그중에 반도체가 15% 16% 차지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 수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국 굴기가 지금 쓰나미처럼 대한민국 수출품에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시장에서 이럴진데 세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 시장은 중국의 인해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해 전술? 인해 전술이라고 하기는 그런가요? 뭐 제품을 중심으로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품의 전술이라고 할까요? 품의 전술. 그야말로 싼 제품을 전 세계에다 막 뿌린다고요. 막 뿌려요. 막 뿌려요. 그러니 여기에 이길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중국의 굴기에 쓰나미처럼 쓸려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지역별로 보세요. 지역별로. 7월에 진짜 심각한 게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마이너스 2.5%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중국의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국이 대한민국 물품을 그렇게 많이 안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중국 탈출에 많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까지 해석할 수 있네요. 당장 아세안 1호 20.9%가 늘어나고 미국의 14.6%, EU의 14.6%가 늘어나니까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던 것을 동남아로 이게 확장시켜 나간다. 이동시켰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미국으로 이동시켰다. 유럽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대한민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23.4%입니다. 지난 5월까지 말입니다. 25%, 26%에서 23.4% 떨어진 것은 어쩌면 고무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 너무 의존이 돼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다변화를 시켜간다는 측면에서 참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잘못하면 우리 수출 전체가 이게 큰일이 날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게 수출에 대한 전략 굉장히 철저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나 수출은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가하게 휴가나 가고 저는 그럴 성질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러니까 결국 말입니다. 야당이 꼬리를 잡아서 코로나가 이만큼 찬 거라고 경제가 어렵다는데 휴가를 가서 연극이나 보고 있으니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 한가하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수출 진짜 박살납니다. 오죽했으면 산업부에서 수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된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생명줄은 수출입니다. 그런데 경상수지를 덜먹거리면서 지금 경상수지가 좋아지니까 걱정할 거 없다.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현실을 또 부정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려면 무역수지 진짜 문제입니다. 이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겠습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야 될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수출 우려할 수준 아니다. 경상수지는 흑자가 난다. 이런 진짜 제가 이런 말 한마디 쓰겠습니다. 개 뼈다구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조금 무섭네요. 그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게 심각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물론 괜찮다 하는 말은
국민들의 어떤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 지금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교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두렵다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길 바랍니다. 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치를 집어들었잖아요. 시장 경제를 제대로 활성화시키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뿐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말뿐인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왔는데도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다. 이거는 뭐 국가 전략적인 거다. 글쎄요. 저는 솔직히 조금 시끄럽습니다. 마음도 시끄럽고, 예, 이게 머리도 시끄럽고요. 중요한 것은 진실이 저는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더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는 것,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 우려스럽고 안타깝고 그리고 어떨 때는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제발 정신 차려서 나라를 구한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